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는 것은 26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추가적으로 가중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국민의힘 그리고 대선 잠룡들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교수님, 바로 이 권영세, 권성동 두 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요. 이른바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당 지도부는 함께 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당에는 부담입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본인들도 알아요. 어느 시점인가 지금 그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는 있지만 어떤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세대 주자라고 해서 이재명도 심판 대상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점을 좀 보고 있었는데 시점이 이제 늦춰진 거죠. 대통령이 딱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원래 권영세, 권성동 안 찾아가려고 그랬대요. 에? 왜냐면 거리를 둬야 되거든, 나와도. 그 다음에 이제 곧 탄핵 심판이 임박했거든. 탄핵 심판 임박하면 뭐 자기들이 딱 봐도 인용될 게 뻔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같이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슬슬 선을 그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층들이 난리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각하 나오셨는데 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가지고 어차피 가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금 슬쩍 몰래 가는 거. 네. 근데 몰래 가는 상황. 몰래 갈 수가 있습니까? 몰래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괜히 몰래 갔다가 며칠 후에 들통나느니 그냥 까놓고 가자라고 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면서도 굉장히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이거 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자기들 지지층, 자기들의 그 지지율의 핵심을 이루는 그 세력들은 계속 가라고 하니까 그 세력들하고 척지게 되면 그나마 지금 있는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저 정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이 헌법재판소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로우키 그러니까 좀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행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지층의 메시지도 나오고 아주 관저 정치를 제대로 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관저 정치는 어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 심판이 이제 인용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저 정치가 될 거예요. 네. 왜냐면 관저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러네요. 네, 이미 일단 저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 나오자마자 권영세하고 권성동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그립감을 잡고 있다는 얘기야. 오늘 너희들 잘했어. 칭찬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립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너희들 내 미치고. 뭐 여하튼 대통령 나올 때 또 지지층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로우키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나올 때 한번 보세요. 구치소 딱 나올 때 차에 내려가지고 이게 무슨 개선 장군이거든요. 이게 뭘 잘못한 뭔가를 잘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개선 장군처럼 딱 나오고 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완전히 그 정치인 팬덤 그걸 갖다 즐기면서 나갔단 말이죠. 선거 유세 때의 모습을 뭐 방불케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승민 전 의원 뭐라고 이거 할까봐 마음이 어퍼컷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퍼컷 할까봐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어퍼컷까지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간에 내가 볼 때 관저 정치, 사저 정치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지지층들이 누구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계엄을 한 걸 보여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자기의 주관적인 환상하고 바깥에 있는 객관적 현실이 구별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핀치에 몰렸죠. 탄핵 심판에 걸려 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금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 가운데 자기한테 유일하게 자기를 갖다 안심시켜주고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바로 뭐 요 세계예요. 그 지지자들의 세계.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이게 누가 했던 겁니까? 조국이 했던 거잖아요. 조국은 그거 해가지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감옥엔 가긴 했지만 그동안 뭐 했습니까? 당 대표까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저거 2년 살고 나면 또 대선 후보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요게 지금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욕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옹호해주는 사람들의 예. 집단 속에 딱 들어가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대통령은 핀치에 모인 상태 속에서 자기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세력을 유지하고 싶고 더 강화하고 싶겠죠. 예. 그럼 그게 정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처지에서는.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뭡니까? 그립감이 지나치게 강했거든. 예. 항상 모든 걸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도 딱 멀쩡한 대표 날려버리고 30%짜리 50 몇 프로 만들어가지고 새 대표 세우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세우고 비대위원장 마음에 들어서 자르려고 하고 계속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그립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검찰총장 시절에 그 검찰 검사 직원, 부하 직원들을 다루던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있는 사람이라서 놔주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자,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 참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말 그대로 수사를 해서 끌어내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조국 전 대표와 비슷한 일종의 이 지지층 이 박스에 또 사로잡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그런데 여전히 교수님도 궁금한 점은 이게 또 영향력이라면 영향력이거든요. 자, 이른바 윤심이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자, 김문수로 이야기되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윤이 딱 뜨게 되면은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대선 주자들은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윤만 딱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적들인가 거기에 이제 그 출연하러 나갔는데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패널들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이 이제 CBS 논설위원장 하는 분. 예. 또 한 번은 이제 조홍천 의원인데 둘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나 확인을 못 해드리겠는데 나 주워들은 얘기라서 어쨌든 두 분이 한쪽은 약간 야당 쪽에 계신 분이고 한쪽은 여당 쪽과 소통이 잘 되는 분이고 예. 이 둘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윤심은 누구냐? 원희룡이래요. 잠깐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간에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희룡요? 아니, 원희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김문수 같은 경우에 뭐였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장관을 나와가지고 계엄했다고 사과할 때 김문수만 안 했거든. 예. 그걸 딱 보고 야 소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지층들이 막 몰아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딱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원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쪽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예.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원은 지금 지지율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아마도 그때인 것 같아요. 양평 땅 사건 때. 김건희 엄청나게 옹호해줬잖아요, 정말. 예. 자기 스타일 구겨가면서까지 김건희 좀 옹호해줬거든요. 백제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게 아마 신뢰를 산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은 뭘 생각해? 나를 지켜줄 사람을 좀 찾는 것 같거든요. 나를 지켜줄 사람. 그리고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원칙대로 행동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말도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김문수가 이제 헛물 켜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대통령은 사실 원이다 하더라도 지지층은 아직 어디에 가 있습니까? 김한테 가 있고 원은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그래도 김문수는 지지율 여당 후보 가운데 1위이고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에는 대통령이 또 맘먹잖아요. 예. 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기현은 몇 %였어요? 4%였네. 그런데 그걸 갖다 50 몇 프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또 그쪽의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판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건 여당에서도 바라는 바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변론을 대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김문수 장관은 공정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은 김문수 장관대로 이렇게 노력하는 또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일치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수님 홍준표 시장에게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 또 향후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홍준표는 이제 떨떠름해진 거예요. 자기가 차지할 포지션을 누가 선점해버린 거예요. 김문수 장관. 김문수가 선점해버리고 그다음 타자는 또 누구예요? 원희룡이거든요. 홍하고 윤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홍이 혼자서 지금 김치국물 마신 거거든요. 라고 해서 자기가 막 하나고 막 대립선 긋고 그 대항마가 되려고 했던 건데. 예. 지금 딱 누가 나타난 겁니까? 지금 원도 있고 지금 김도 있단 말이죠. 라고 하고 또 윤 대통령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윤 대통령 볼 때 누가 제일 예뻐? 지금 말을 가장 예쁘게 하는 건 누구냐면 김문수거든. 그 다음에 딱 자기를 갖다 열심히 지켜줬던 게 누굽니까? 원이었단 말이죠. 홍은 뭐 했습니까? 자기까지 싸잡아서 공격했거든요. 예. 아니 옛날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어디서 검사 나부랭을 불러다가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결국 누구 욕이에요? 그거죠. 그 윤석열 욕이거든. 예. 근데 그 짓을 또 하자는 거냐? 한동훈 욕. 그러니까 한동훈 욕하기 위해서 그 전에 윤석열까지 욕했던 게 누굽니까? 홍준표거든요. 윤이 믿겠어요, 홍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등 딱 떨어진 건 사실 홍이에요. 홍인 거고 사실 가장 이제 난감해진 것은 또한 한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 경선판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 콘서트를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을 거예요. 실제 북 콘서트로 이 복귀를 시사하기 전에 지지율과 복귀를 시사하고 난 이후 책이 팔려 나가면서 지지율이 달라졌었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나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좀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싹 오르고 있었는데 또 네. 나타나죠. 또 아마 그러니까 총선 때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지금 올라가려면 대통령 등장해가지고 뭐 하려 그러면 대파 또 계속 이랬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면 뭐까지 되느냐면 심지어는 뭐까지 되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대통령직 면하잖아요. 그럼 선거법에 저촉도 안 받아요. 최악의 상태는 뭡니까? 대선 뭡니까? 지지 유세까지 할 수 있어요. 특정 후보의 지지 유세까지 하고 길거리 나와서 유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세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판 자체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일단은 뭐예요? 모든 후보들이 일단 대통령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 아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부 경쟁을 하는데 김문수랑 또 뭡니까? 홍준표랑 또 나경원 뭐 지금 우리가 볼 때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철우 또 누구예요? 윤상현. 이 완전히 아부 경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쪽은 뭡니까? 한동훈이나 또는 오세훈마저도 어쨌든 너희도 탄핵에 찬성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배신자론을 펼 거고 라고 한다면은 이 경선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딱 있어버리면 9시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얘들은 일단은 이게 본선에서는 불리하다 할지라도 일단 경선에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 본선 가서 윤을 버린다 하더라도 지금 경선 과정에서 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경쟁적으로 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비윤계 후보가 뚫고 나가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탄핵이 딱 인용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당 지지층 중에서도 합리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략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당대표마저도 끌려가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원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당의 그 지도부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전략적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선례가 또 있긴 있었거든요. 옛날에 예. 이준석 선례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라고처럼 그런 텀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교수님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것도 마저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방송에서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언젠가는 또 만나야 되지 않겠나,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당분간 이른바 윤환 브로맨스는 좀 힘들겠죠.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돼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의 자산은 바로 뭡니까? 선을 긋는 거거든요. 일단 윤이 잘못했잖아.
계엄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계엄 이전에 모든 걸 다 잘못해왔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바로 그 선을 그은 것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 자산이 새는데 예. 그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프로메스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거 안 됩니다. 다만 자극을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키로 가야 되고 그 강성 지지층도 지금 잔뜩 흥분해 있는데 그걸 또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자극할 필요만 없는 거지 굳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구애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까먹는 거고 선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명확하게 국가하는 게 나아요. 왜냐 저쪽에서는 다 아주 딸랑딸랑 가까 이러고 있는데 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강하게 딱 나왔을 때 그럼 저쪽의 구심점이 이쪽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지지자들 지금 화가 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정서적으로 정리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화가 난 걸 갖다 자꾸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목표에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각, 그때 대통령 직무 복귀 이게 되나? 근데 설사 복귀를 한들 그전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쪽으로 가게끔 이걸 정서를 갖다가 그 물기를 잘 터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부가 물기를 터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를 잘 터준다라는 측면에서 그 감정은 사실 이성을 능가하거든요. 이성의 힘으로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고 감정의 물기를 잘 터줘야 됩니다. 그 분노한 감정들을 올바른 길로 정말 합리적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갖다가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모르죠. 또 급속하게 또 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밖에는 다른 그게 없습니다. 일단은 여당 경선 과정에서 지금 친윤 후보를 꺾는 거 있잖아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친윤 후보를 꺾는 드라마 이거를 연출해낸다면은 그 힘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 힘 갖고 가고 그럼 대선 본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는 거죠. 예. 해볼 땐 제가 유일한 드라마고 친윤 후보다 그럼 진 거예요. 그거는 왜 이재명 대 윤석열이거든. 이건 승산 없는 거죠. 참 정치권이 복잡합니다. 요즘처럼 진영강 골이 아주 깊숙이 이 파여 있는 또 우리 골이 패여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길에서 보는 반려견도 너 좌파니 너 우파니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야 속 시원한 세상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두쪽나고 우리 경쟁력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는 항상 내 기준은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미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피즘으로 나타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팔진실의 시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리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고 그 힘을 뭉쳐서 정치적으로 막 승리를 따내는 그런 전략들을 트럼피즘이죠. 그 다음에 그걸 시도했던 게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이었죠. 그 조국 사태 때 그 사태가 온 거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냥 부르고 있죠. 이재명 무죄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똑같은 일들이 지금 윤석열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몽령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거짓말로 그냥 세계를 구축하고 사람들 세뇌시키고 그 안에 선동하고 이런 정치들. 그다음 작은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혁신당도 뭡니까? 조국 중심으로 뭉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사실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도 사실 2030들의 그 젠더 문제 이걸 잘 이용하거든요. 이것도 트럼피즘의 일부예요. 라고 한다면 정당 자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양극화가 있다 보니까 중간층이 몰락하잖아요. 중간층이 몰락한다는 건 뭐냐. 공론의 장이 즉 상식적으로 커먼센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그 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미디어 환경의 변화인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활자 문화가 다 죽었잖아요. 활자 문화는 이성이거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사운드하고 이미지잖아요. 여기는 감성이고 상상력이고 환상이고 판타지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 이런 것들이 한 거라는 거고. 레거시 미디어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극단화가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정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딱 그 지점, 커먼센스의 지점, 편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우리를 잡아먹어 버린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평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 기천을 때립니다. 정치가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이성은 잃어버리고
정치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까지 우리는 감성에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9년간의 집권 끝에 물러나는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이 말을 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87년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는 뭘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옆에 항상 시사끝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진중권과 배추도사의 시사끝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우주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